끄적이던 그림을 카톡에서 보고 아는 큐레이터가 왜? 코러스. 강원생 코러스. 아 근데 이건 못내. 아 그래? 한번 못해? 근데 틀으면 저쪽 보고 하세요. 진짜. 아. 다시 읽을게. 사연 자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지나고 보니까 그 뭔가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적어주시고 그거 다 자기의 몫이라고 느끼셨다고. 그게 이제 앞에 있던 그 선생님 코 좀 그만 보세요. 진짜. 내가 코를 골았어? 숨을 쉰 거지. 근데 선생님 되게 신기해. 어떻게 짧게 이렇게 주무시지? 아니, 아까 바카스페 이렇게 들고 주무시는 거 맞아? 이거 절대 안 놓쳐. 이거 쏟을 것 같아. 되게 신기하다. 나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이런 사람. 아 그게 뭐였죠? 뭔가 김현정 앞에 대운이 뭔가 지나가면 그게 이제 학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뭐라 이 와중에 또 주무시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깨실 거예요? 이거 벗으세요 일단. 나 옷을 벗기고 그래. 따뜻하니까 계속 주무시잖아요. 양말이 지금. 그럼 주무시지 말든가. 이발 어디서 하셨어요? 동네에서 6,000원짜리. 북한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진짜 북한에도 이렇게 안 깎아요. 아직 어린 동생을 가까이서 돌보지 못할까봐 가까운 지역 미대에 입학했습니다. 네, 이분 역시도 예체능계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뭐가요? 선생님 주무시다 지금 막말하셨죠? 아 이거 넣을까 자를까? 내가 꿈속에 꿈을 꾸니 나비의 꿈 내가 나비이거든. 난이 대목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이지? 선생님은 뭔가 기쁜 드시는 것인가 막 잘 생각했는데. 아 이거 넣을까 말까? 강원 선생님이 장자가 되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참 선생님께서 넣자. 사연을 미리 읽으시면 사연 읽을 때 주무세요. 재미가 없지. 근데 또 사연을 안 읽고 방송을 하는 건 선생님이랑 저랑 똑같아요. 왜 제 거 보세요? 왜 제 대본을 보세요?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보기에 선생님은 같은 얘기 두 번 하는 거 못 참아. 그래? 여기 다른 내용인데. 다른 내용이요. 선생님 왜 두 번째로 넘어가 있으세요? 나 진짜 미치겠다. 정말 주세요.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근데 네 말한테 이유비고 계셔? 아니 선생님 막 어디 있는 거지 찾다가 지금 주무셨죠? 미치겠어 정말. 네, 그럼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강원의 자파 명리학인데 이런 거 자꾸 넣으면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청자들 다 이해하지. 쌤이 그렇다고 뭐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성실히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잘라서 앞에 넣어야겠다. 시그널 나오게. 그래? 어디서 잤는지를 모르게. 계속하겠습니다. 나자명 시즌 4 임신일주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입니다. 네. 실명 나왔어. 실명 토크. 숙이 아니고 수기입니다. 수기. 네. 이번 시간에는 남은 임신일주 추가 사연과 연애 공략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네. 세 번째 추가 사연이고요. 호호아랑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뭔가 닉네임이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뭔가 정감 있는. 굉장히 토속적인데요. 아랑의 전설. 그건 뭔가요? 그런 게 있잖아. 전설의 고향. 아랑전설이라는 유명한 게임은 있어. 다 각자의 취향별로 지금 이미지화 시키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양력 87년 7월 22일 미시생 여성분이십니다. 정묘년, 정미월, 임신일, 정미십니다. 오, 아주 정화로 쭉 가셨네요. 천간의 정화 정제 세 개가 임수랑 서로 이제 한번 만나보려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이분 역시 초등학교 교사시라고 하시고요.
그 결혼하셨고 주말 부부로 딸아이와 함께 전북에서 친정살이 중이라고 네. 하십니다. 네. 역시나 진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네. 예, 명식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그 뭐 임신일주가 네. 문화예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정말 네,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이분은 이제 어쨌든 정관을 월하고 이제 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직 생활도 나름 원만하게 좀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질비한 그 정제들 네. 때문에 월급 생활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또 이렇게 아. 단순하게 일단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강호 선생님. 네. 네, 사실은 이 사진 어찌 보면 화전황으로 읽어도 될 정도. 네. 물론 전황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임신 자체가 전황을 신금이 네. 거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형식은 거의 정제가 완전히 모든 것을 지배하는. 네. 음. 정제적 예, 사고 방식 예.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지만 또 그것을 주체는 또 임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기대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화정제가 도대체 이 본원인 임수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네. 네,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성격 상냥하지만 개인주의적이고 네. 꼽꼽하다는 말 듣습니다. 네. 그래서 임수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개인주의 얘기가 좀 항상. 빠지지 않고 네. 등장하죠. 그거 본인도 인정. 예. 네. 꼽꼽하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정제적 특성을 네. 말하고. 아, 음. 네, 이 진짜 임수의 특징이 아니라 네. 양쪽을 다 가지고 그리고 계시네요. 이제 상냥하다는 건 정화의 특징인 네. 거예요. 사실 딱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카드 세 개를 쫙 깔았는데 자기 걸쫙 깔았습니다. 아, 정확하네요. 네. 가족들은 솔직하게 저에게 인색할 땐 인색하지만 정 많고 착하고 순수하다는 말을 합니다. 네. 자존심이 은근 있으며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고고함을 추구합니다. 네. 신약이라 때론 남들에게 과잉 친절로 인해 난 왜 굽신거릴까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부탁 거절하기 힘들어서 들어주기 힘들 것 같은 경우는 먼저 거리를 둡니다. 괴강 하나 갖고 싶습니다. 저도요. 혐한 세상을 살려면 개강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그렇죠. 규칙에 순응적이며 겉으론 이래도 저래도 좋다고 하는 모양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삐딱선 타고 있습니다. 이게 와, 너무 이 사주에 대한 네. 어떤 그것을 너무 정확하게 좀 지금 표현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원적인 임수의 기질하고 정관 정제라는 어떤 이 기운들에 대한 네. 얘기를 정확하게 지금 풀어서 얘기를 하시는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이신 것 같은. 그러게요. 네, 그러네요. 특징 하나, 어릴 땐 너무 자주 삐졌어요. 20대 이후엔 괜찮아졌지만 남편에게로 향할 때가 있어 남편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렇군요. 네. 둘, 이중성. 급한 성격에 분주하고 앉아있더라도 계속해서 일해요. 그런데 집에서 한 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긴장 풀리면 무한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한 성격에 분주하고 앉아 있더라도 계속 일을 해요. 이게 제 성향이고 그다음에 한 달 안 하고 있으면 있을 수 있는 뭐 게으름, 무한 게으름, 그게 이제 임신 일주들 또 특히 임신 예. 일주의 편인의 특징이죠. 내 손에 다 거머쥐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것 같지만 어떨 땐 흘러가는 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요. 뭐야 어쩌라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 외모와 인상이 얌전하고 앳돼 보인다고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씩씩하고 걸크러쉬라고 반전이란 말을 안팎에서 듣습니다. 네. 셋, 욱성질. 평소엔 동글동글한데 가족들에게 여러 번 서운하게 쌓이면 불같아요. 이런 성격을 밖에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랑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정화의 특징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벌컥 화를 내는 것은 병하지만 조용히 앉아있다가 상 없는 것은 정화다. 예. 정말 무섭죠. 아니, 저희 와이프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들어줄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막 듣고 있다가 예. 와 이러고 이제 욱성질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걸 네. 이제 지산 선생님도 약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산 선생님 눈 보면 보여줘. 눈 보면. 아직 하나? 예. 넷, 계획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틀어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즘엔 좀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 스스로 다잡습니다. 다섯,
스트레스 받을 땐 극도로 신경쇠약 같은 느낌을 스스로 느끼며 아마 정신줄 놓으면 난 미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신경증을 느끼지만 일상생활에서 잘 다잡아가려 노력합니다. 6. 옷을 좋아합니다. 대학교 때는 3개의 옷장이 옷을 토해낼 정도. 요즘엔 수양을 하며 비우고 단조롭게 하려고 옷 욕심 줄이고 또 덜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지만 일상의 마무리는 인터넷 아이쇼핑으로 트렌드 느끼기입니다. 옷으로 일신우일신 한 달 내내 다른 옷 입기보다 이틀 연속 같은 옷 입는 게 심적으로 더 힘든 일입니다. 와 진짜 완전 신기하다. 와. 정화가 이렇게 많이 모이면 네. 병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런 느낌 확 드네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인터넷 쇼핑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막 너무 많은 게 네. 막 필터링해도 잘 필터도 안 되고 막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실은 병화잖아요. 그렇게 맨날 뭘 봐요. 맨날 뭘 살 것도 아니면. 병화전환. 저 뭐죠? 인터넷 그 쇼핑 그거 있잖아요. 구매하고 이런 걸로 담배 끊었다는 분도 봤어요, 저는. 대체가 가능하군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면 쇼핑을 하는데 구매를 했다가 취소하고.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싶으면 인터넷 보고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고. 이게 진짜 기고. 유행에 민감하고 화기운이 많은 분들이 확실히 이분은 정화 세계가 진짜 병화에 병화 가까운 같은. 어떤 병화가 그런 거구나. 그렇군요. 7. 결정장애. TV 채널 음식 메뉴 선정 어려워요. 다 보고 싶고 다 먹고 싶고. 한편으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네. 8. 의존성. 오랜 시간 친정에서 살아 그런지 친정에 의존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결혼하고는 남편에게 의존하는 게 좀 많고요. 네. 9. 친구 관계. 겉으로 보이는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고 모임도 많았지만 학창시절부터 친구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10. 열정. 항상 최선을 다해요. 일도 사랑도 완전 연소하죠. 밀당이 어려운 성격이에요. 또 솔직해요. 감정 숨기는 게 힘들어요. 남편은 제게 뭐든지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약 올라요. 이게 남편분이 임술일주신데 네. 이분이 정화가 있다 보니까 뭔가 완전 그죠? 다르죠. 네. 같은 일간을 갖고 있는데도 네. 성향은 굉장히 달라 보이니까 약 오르신다고 하시네요. 11. 욕심. 거부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싶긴 합니다. 때론 이 욕심이 제가 극복해야 할 숙제 같기도 합니다. 12. 완벽주의적 성격 혹은 겁쟁이. 야무지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렇게 일을 하지만 한 번씩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게 되면 좌절감이 심합니다. 이런 제가 겁쟁이 같아요. 13. 무신일주 좋아해요. 김총수님, 허니쌤, 낯선 PD님, 라자명 오프닝 사운드 같은 자유롭고 삐딱함에서 사이다예요. 자, 여기서 궁금합니다. 라자면 오프닝 사운드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이게 아니에요. 딴딴딴. 그래도 아시네요 좀. 딴딴딴딴딴.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따라따따따따따따. 저희 잠깐 쉬는 시간에 전국 노래잖아. 지산 선생님께서 임수가 무토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실제로 이제 임수가 무토를 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든든한 제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가 가는 사람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임수는 기토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원래 무토를 이제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기토 타김이니까요. 타김이니까. 그러니까 기토는 제방이 안 되고 쓸려 나가는 본인은 흐릴 것 같고, 흐릴 것 같고, 근데 무토는 든든한 이제 물이 새 나가지 않게. 그렇군요. 14. 남편이 제 잔소리가 역대급이라네요. 이때는 또 약간 임신의 느낌입니다. 15. 직업 성향. 학생들 기르는 일은 잘합니다.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며 아이들도 저를 잘 따라주지만 관료적 시스템은 좀 갑갑합니다. 네. 이분은 또 독특하게 지향성에 대해서 아주 뭐 특징을 굉장히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이분 사주를 막 다 꿰뚫고 있으신 자기 사주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임신일주의 그 특징을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는 뭐 정화의 특징, 뭐 재성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의 지향성. 하나, 일상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혼자서 가라가 꿈이에요. 남들이 웃을 수 있지만 고전을 읽으며 좋은 말씀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건 예쁜 옷을 사고 있는 것만큼이나 때론 그 이상 저를 싱그럽게 해줍니다. 담백한 좋은 말씀들, 좋은 책들을 아침 저녁으로 항상 가까이 하며 번잡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지금이나 나중이나 평생 제 비전입니다. 예, 이 책 속에 강원 선생님 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둘, 사람이 먼저다. 원리 원칙 중요하며 사람 생명 존중을 추구합니다. 네. 셋, 단순하고 청정하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아, 이게 임신일주가 가져야 할. 네, 특히 1번은 완전히 이제 임신일주의 네. 아주 정확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콧돌이 없는 소가 되는. 무신 기유대운. 네. 조용한 학교 생활을 했지만 항상 친구들과 많이 놀았어요. 김효년 경진년에 활발함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며 친구들과 비행비스무리한 학생이라 불리던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권력을 가진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아요. 성적 하위권. 그러다가 15살 신사년 전후에 가족들 관리 속 급 공부 시작. 목표한 대로 성적이 쭉쭉 오르며 고등학교까지 우등생과 선도부 임원이 되며 정반대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 후 교대에 무난히 입학, 무난한 학교 생활, 무난한 임용고시 합격. 정말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막 전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뭐 내면적인 어떤 임신일주의 그 근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주변에 이제 정화나 아니면 정관 뭐 이런 어떤 형태가 이분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좀 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그 친구들이랑 놀면서 권력을 가진 것 같다고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통상적인 어떤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이런 게 이제 뭐 관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임수일주나 임신일주는 그렇게 막 권력 추구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희열을 느끼기보다는 이제 약간 자아도취형 인간에 가까운 의미가 약간 임신일주들이. 저희 얘기했었죠. 세속적인 거 별로 관심 없고. 경술대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세 이후부터입니다. 네. 12년 임진년 겨울 지금 남편 만나 사랑에 빠져 1년 동안 열심히 달달 주말 연애했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가보년 14년 가보년 1월 임신 12주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결혼 추진. 그런데 시어머니 반대하시고 결혼식 결국 불참. 지금은 시댁에 가긴 하나 좀 불편해요. 신랑도 어머님과 좀 안 맞고 나름의 사연이 있는데 어쨌든 불편해요. 주말 부부로 결혼 생활 시작했어요. 그러다 임신 27주에 전남 신혼집 처음 내려갔다가 조산기로 2달간 병원에서 화장실 갈 때 빼고 누워서 지냅니다. 36주 때 서울에서 남편은 디스크 수술하여 멀리서 둘 다 입원 신세. 출산 후 휴직해 바로 신혼집으로 내려가서 첫 독립과 체력 고갈로 신랑과 많이 싸웠죠. 네, 지금 김창규 되게 명쾌하게 읽다가 뭐 갑자기 수술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되게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네. 그러다 가을쯤 함께 살아온 부모님 같은 외할머니께서 노안으로 병세 악화돼 돌아가셨어요. 멀리 떨어져서 너무 아프신 우리 할머니 간호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게 마음에 걸려 지금도 한 번씩 통탄스러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안 좋던 체력이 더 안 좋아지고 만성 골반통, 허리통이 생겨 지금도 아프기도 합니다. 이게 임신한 상태에서 아팠던 거는 이렇게 계속 골칫덩이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 삐딱한 게 있어서 그런지 상사와 그전에는 잘 맞지 않았는데 경술대원 들어서는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저를 좋게 봐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술대원에 저희 보물따라이를 얻었고 인생에 대한 진짜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스승 법륜스님 또 고미숙 작가님을 만났죠. 그 과정에서 사주명리를 알게 되어 또 다른 스승님 강원쌤을 만나 현재 벙커원 강의와 라자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애 길선마다 예기치 않은 스승님들을 만나는 맛에 삽니다. 무신기후대운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경술대운은 초입부터 너무 힘들었지만 인생에서 귀한 것들을 읽고 얻으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절절히 느끼고 있어요. 나름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지 못하게 주말 부부를 하며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인생 전반에서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명식을 보고 본인이 이래서 이렇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너무 정확하게 네. 보고 계신데 네. 그게 명식의 구조와 너무 잘 맞아서 네, 네. 저에게 또 네.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명식의 특징을 살짝 보고 질문 들어볼까요? 뭐 특징은 벌써 이분이 다 네. 말씀해 주셨네요. 그쵸?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헷갈린 거예요. 네. 이게 대세적인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이분이 삶을 살아가는 건지 좀 헷갈려지기. 처음에는 네.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이분을 뭐 사주가 좀 신약하고 그러니까는 그 일지의 신금을 뭐 활용해서 네. 살아가겠구나. 뭐 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분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저는 약간 좀 헷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임수가 임수가 그러면 이게 정임합이 돼서 네. 합합격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전황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봐야 될까 좀 이런 좀 의문점이 좀 생겼거든요. 네. 오히려. 강프로님 어떠세요?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거는 화전왕으로 읽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양간들은 네. 웬만해서는 그렇죠. 종하지 않습니다. 네. 변신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저 연지의 묘목이 제가 좀 걸려요. 네. 아, 묘목이 미토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용이? 그 화종을 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신약한 명식으로 봐야 내격으로 되고요. 해서. 내격으로 보고 만약에 이제 연간이 정묘가 아니라 정사년 정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이제 거의 네. 이거는 뭐 불법. 이거는 아무리 일지가 인성이라도 네. 이것만으로는 임수가 기대서 네. 살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묘목 때문에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오신 걸 보면 그래서 용신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임수를 지키는 것이죠. 네. 수금 용신인데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분 살아오신 걸 쭉 보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이 경우는 토가 토가 사실은 귀신의 역할을 못 합니다. 네. 워낙 토의 기운이 약해가지고요. 네. 오히려 토가 이제 정화를 이렇게 설계함으로 네.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네. 오히려 용신을 신금으로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토와 금을 금을 희신으로 두고 토를 희신으로 두고 네. 금을 용신하고 임수를 이제 내 편인 한신으로 두면 왜냐하면 목은 완전히 적의 편이니까요. 네. 그래서 목화를 기구신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분의 대운의 흐름은 사실은 굉장히 원활합니다. 네. 너무 좋죠.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뭐 물론 어릴 때 뭐 좀 놀았다 이거는 이제 좀 원래 오무 좀 하는 애들 하는 소리예요. 논 것도 아닌가요? 네. 알고 보면? 네, 사실은 논 것도 아니야. 너무 반듯하면 좀 재수 없어 사람들 보일 수 있으니까 재수 없을까봐 일부러 이제 흠을 하나 내는 거죠. 약간 이제 그걸 뭐라죠? 흐릿한 부분을 약간 흘려주고. 그래서 막 그렇게 굉장히 자신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오히려 네, 그런 여유가 있죠. 이게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사실은 이 거의 뭐 60대 중반까지는 사실은 뭐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실 식상대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결정적인 거는 이분이 그 가보년 때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유일하게 인생에서 이제 굉장히 소중한 사람도 그 떠나보는 그 후유증이 컸고 그런 걸 보면은 쭉 이렇게 디테일한 그 횟수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전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명식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관련 질문입니다. 정화가 미토에 강하게 통근했고 미월 미시생이라 화기가 대세겠죠. 헌데 합으로 보면 청가는 정임합, 지지는 묘미합으로 목으로 화하려는데 강해서 목국으로 봐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화가 기구신인 것 같은데 목식상인 교육계통일은 저에게 기구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꿈은 부업으로라도 프리랜서로 수제차, 한방차를 만들어 함께 나누며 힐링하는 공간에서 유유자적하며 공부하고 글을 쓰고 싶습니다. 더불어 의역학, 고전 공부도 함께요. 상담도 좋습니다. 선생님으로 꼭 정년 채우고 싶지는 않네요. 금수용이신이 맞다면 저에게 적절한 진로는 뭘까요? 바로 이제 인데서 드러나듯이 이렇게 이제 이 식상 자기가 참 그런 어릴 때부터 쉽게 또 그런 교대를 가고 쉽게 스승이 되고 또 가르치면서 많은 즐거움을 얻고 의미도 찾았지만 사실 이렇게 식상 일이 이렇게 그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잘 맞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 금에 해당하는 임신의 신금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 회의를 해야죠. 지금 말씀해주신 이 프리랜서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저는 되게 잘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게 꼭 그 뭐 수제차 뭐 이런 이제 개념인데 원래 이런 구조를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직업들이 좀 제약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그래서 뭐 한방차나 수제차, 뭐 의역학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이제 금수와 관련된 경우들이 좀 많아서. 앞에 사연처럼 본인을 또 정확히 또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언제 그걸 바꾸느냐가 중요한데요.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임자대운까지는 그냥 한신을 계속 하시면서 계속 그 공부만 쭉 따로 시간을 하시는 게 어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대운에 뭐 모든 게 또 확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자대운에서 이 자수가 신금이랑 이제 합을 해서 이 편인을 묶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그걸 바꿔도 이 편인의 힘을 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오히려 자금을 비축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그냥 이제 그 가외 시간에 혹은 방학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공부를 하시고 한 개축 대운이 시작하는 한 56세부터 이제 이때가 급제 대운이기 때문에 이제 판을 한 판, 판을 한 판, 이 판사판으로 딱 벌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진로 질문에서 보여졌듯이 그 유유자적이 본인의 장래 희망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신금 쪽으로 본인이 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유유자적 그러면 물이 움직이는 어떤 의미잖아요. 뭐 유유자적 그게 이제 본질적인 이분의 임신 일주의 어떤 기본적인 개인주의나 유유자적이 원래 근본적 특징이거든요. 자기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치 이제 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이런 표현을 쓰셨듯이 그건데 외부의 어떤 이 대세적인 어떤 것들이 너무 강해요. 일단은 그것도 나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할 수 없고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55세 정도까지는 그냥 적정하게 조직 생활을 해 가시는 게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이제 부업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가외로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좀 즐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적절한 전환기를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 어쨌건 지금 생각하시 지금은 경술인데다가 술대운인데다가 또 무술 기회라서 더 하기 막 지금 막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이럴 때 그만두면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 지혜롭게. 저희가 이래서 명리를 공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읽어주시죠. 제 명식의 정관 미토는 분명 제게 기구신인 것 같습니다. 한 욕술가께서 주말 부부가 좋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신약해서 관으로 직장과 남편을 동시에 지을 수는 없겠죠. 합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따로 사는 게 좋은 걸까요? 남편이 제 인생에서 관인생으로 쓰일 수 있는 실제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 관이 편관은 관 중에서도 특히 편관은 뭐 약간 희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질문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용신은 다시 임수인 것 같습니다. 예, 금수가 용신이 확실하고요. 네네. 기토 정관은 네. 도저히 안 될 네, 것 네, 같네요. 네, 그래서 그 뭐 어떤 역술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평관처럼 지내는 거죠. 뭐. 애인처럼. 애인처럼 애인처럼 멀리 떨어져. 멀리 이게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런 명식이 아니어도 아니 뭐 그런 말도 있죠. 주말 부부를 하려면 3대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즐거운 어떤 이 표정이 너무. 선생님은 근데 같이 사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인성이 과다해요. 선생님은 같이 살기도 하고 주말 부부 있는 걸 좋아하시지 않나요? 아 따로? 어. 이게 뭔가요? 정관하나 평관하나? 아니 저기 관이 아니지 죄송해요. 그래서 네. 그 특히 이제 이 호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어찌 보면 관이 사라진 경우거든요. 네. 관이 과다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직장이 관이 됩니다. 네. 직장을 관으로 이렇게 네. 가지고 살고 남편분이랑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주말부부 지내는 게 훨씬 더 네. 그 남편분 이제 사주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네. 남편분이 이제 지장간에 물론 정화가 있긴 하지만 네. 그 무제 사주거든요. 그러네요. 네. 갑자, 신미, 네. 임술, 네. 갑진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또 토로 쫙 가르쳤네. 예,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저는 호아랑님보다는 네. 이분에게 저는 주말 부부를 좀 더 많이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남성분.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주말 부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모두에게. 굳이 뭐. 네. 네. 그리고 이제 역대급 잔소리를 계속 옆에 듣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부부 사이가 원래 자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남편분에게도 네. 또 주말 부부를 네. 권해주고 싶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두 분이서 합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 애인처럼 네. 네, 가끔 부부처럼 네. 지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네. 대답까지 드리면서 네. 네, 세 번째 추가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추가 사연을 저희가 3개 정도 했었는데 네. 계속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추가 사연을 제가 네. 꽂았고요. 네. 예, 이분은 디니.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네. 저희 라저명을 들으시면서 네. 사연을 여러 번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본인 용의신을 물어보시는 사연을 보내주셔서 네. 예, 마지막에 가지고 왔고요. 네. 예, 이분 역시 닉네임을 따로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수익 붙인 거야 그냥?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진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진이라고 닉네임을 붙였고요. 72년 10월 8일 오시생 여성분이십니다. 네. 임자년, 기유월, 임신일, 이분 병호씨입니다. 신강하십니다. 네, 신강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딱 그냥 돈 냄새가 확 나는데. 제가 간이 없거든요. 네. 목이 없어가지고 왜 목이 없으면 잘 놀라? 간이 간이 약해. 그러니까 겁이 많고 목 간이 작지. 네, 목이 좀 약하면. 네, 어쨌건 근데 이분께서 용신을 궁금해하시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연을 듣고 용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6년에 동갑인 갑술일주 남편과 결혼, 97년 정축년 미국으로 왔습니다. 지장간에도 없는 무식상인 제가 그의 딸을 낳고 2001년 신사년 아들을 낳아 이 아들이 올해 벌써 대학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네. 제 어린 시절은 공부를 곧잘해 어른들의 기대를 받아왔고 경제적으로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좋았던 적도 나빴던 적도 있으나 부모님의 보호 아래 크게 어려움 느끼지 않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마음이 한 번도 행복하거나 편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싫은 것, 싫은 사람들이 많았고 셈이 많은 성격이었는지 공부건 뭐건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항상 뭔가 부족하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아토피인지 알 수 없는 가려움증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 후 한참까지 심하여 이런 비관적이고 불만족한 마음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벙커 강의를 이것저것 들어보다 강원 선생님의 명리학 강의에 빠지게 된 후 저의 고립된 월간 기토가 저의 오랜 피부 문제의 원인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창규 퇴근 시간이 다 돼가나 봐요. 네. 네. 자꾸 버벅거리네. 자꾸 이렇게 하루에 얼굴이 이렇게 아른거려요. 하루가 깨 있거든요 지금. 예, 좀 있으면 자기 때문에. 네, 읽어주십시오. 남편과는 고3 때 학원에서 만나 8년 동안 매일 만나며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지금껏 서로 많이 의지하며 친구처럼 애처럼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고3 때 남편과 만나 연애하느라 공부는 때려치우다시피 했었고 정기대학에 떨어지고 후기에 붙은 대학에 그냥 다녔습니다. 그땐 공부가 더 이상 하기 싫었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던 부모님은 제가 재수를 하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에 간다는 사실에 서운해하셨지만 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94년 갑술년 졸업 전 취업이 되어 만 2년을 열심히 일하고 인정도 많이 받았으나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오고 바로 아이를 낳고 또 유학 도중에 터진 IMF 등등의 환경적 이유로 그 2년이 제 생애 사회적 활동의 처음이자 끝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남편과 같이 공부해 계속 제 커리어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계획은 삶이라는 대세에 밀려버리니 그냥 강물위에 둥둥 떠가는 나뭇잎 정도의 무게에 불과하더군요. 그땐 결혼하면 저까지 다 공부시켜주겠노라 하시다가 말을 바꾸신 시부모님을 원망하며 시부모님. 네. 말을 바꾸신 시부모님을 원망하며 이거야말로 사기 결혼이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냥 앞에도 뭐 한 분 계시죠. 그렇죠. 수요 공감이 많이 돼서 가져왔구나. 아니야. 그럼 다른 고립된 사기의 기토 형태야. 정관을 보니 제가 욕심이 많았었나 하는 깨우침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명리 공부를 하시고는 네. 이런 거구나 뭐 네. 이런 자꾸 느낀 바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다른 분들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26 나이에 결혼하여 정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채로 태평양 건너 미국에 와서 좌충우돌 고생이라면 고생일 많은 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목표한 공부를 마치고 라이센스를 따서 일하다가 지난 11년 영주권을 무사히 얻었고 지금은 작은 의료 관련 클리닉을 오픈해서 약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남편은 공부학원 담을 쌓고 하고픈 것 놀고픈 것 다 하던 사람이었고 전 집 학교만 오가며 책만 보던 범생이었는데 전 전업주부가 되고 남편은 박사학위를 갖게 되니 참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네. 동양 철학, 명리학이란 깊은 학문 세계의 끝자락에 이리저리 부딪혀보고 있는 전 처음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내가 충분히 가져보지 못한 인생의 가이드를 아이들에겐 어설프게라도 주고픈 마음에 이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모두 다 왔다가 가야만 하는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이 우주의 원리 속에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며 과연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질문까지 읽어주시죠. 질문입니다. 고립되어 지장간에 희미하게 뿌리를 내린 저의 정관 기토, 임수일간의 정관인 기토의 타김이란 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저에겐 이 기토가 남편일 텐데 보호하고 아껴야 할 마당에 너무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장간에도 없는 목, 지금과 같은 식신상관의 시대에 저와 같은 무상식 상식이 없는. 죄송합니다. 예. 무상식인 분을 만들 뻔했네. 야, 네. 큰일 날 뻔했어. 저와 같은 무식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목이 없는 전 영화, 문학, 명리학 몇 개의 분야를 빼면 별 호기심이 생기지 않고 별일 안 해도 많이 피곤하며 사람을 만나면 재밌고 좋기도 하지만 기운이 많이 빠져 피하는 편입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오피스에 나가 같이 있으면서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데 전 나가서 일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거의 항상 눈, 코 점막, 혀가 따갑고 아프며 움직여 땀이 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력하고 허망한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의 용의시는 무엇일까요? 목이 없고 식생제를 위해 목을 귀 쓰려 해도 그 목이 고립된 토를 더 공격할 테니 정말 몇 년을 들여다봐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임신일주 특징 얘기할 때 그
그 특히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네. 하시는 걸 좀 권장하신다고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언뜻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사회생활을 하시고 네. 그냥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집에서 네. 지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용일신을 물어보시면서 네. 그 무식상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시고 네. 기토의 타김 네.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몇 년을 공부를 하셔서 네. 이런저런 본인 명식에 대해서 좀 네. 아주 섬세한 고민을 네. 갖고 계신데요. 네. 용신을 잡으면서 뭐 네. 이런 쪽에도 대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명수상의 용신은 네. 뭐 이분에게는 저는 병화 편제가 용신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신강하고요, 네. 제왕하고 네. 이런 분들 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예, 나와서 돈 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제 48세 대운 이제 이 재성 대운이 끝나가면서 네. 이 재성 대운이 좀 변신을 했어요. 네. 이게 이번에 불운이 됐어요. 사신합 사유합으로 좀 변신하는 경향 때문에 이 사중 병화가 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막 만사 귀찮은 거죠. 네. 예, 뭐 굳이 뭐 애들 돈 벌어야 되겠나 이제 이런 건데 쓰는 분들은 굉장히 좀 치밀하게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또 굉장히 명예로운 일에 쓰고 좀 이러셔야 되는 건데 사실 특히 이제 그 대운의 흐름 자체가 거의 70대까지 화에서 목으로 흐르거든요. 네. 식상가 이번에 겉으로 애타해 하시는 이제 식상 대운이 이제 쭉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식상의 물줄기가 네. 이 식상의 물줄기가 들어와야 재물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재생관 식상 성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하나의 일을 좀 길게 보고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으로. 뭐 남편분 오피스에서 네. 일을 도와주시는 걸 남편분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본인은 뭐 물론 대운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네. 막 몸도 피곤하고 눈, 코, 점막, 혀가 따갑고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몸이 아프신 거니까 네. 네. 계속 나가기가 네. 꺼려지시는 것 같은데 네. 전공 부분을 다시 살리거나 네. 네,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적절한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네. 그 자녀분들이 이제 독립도 하시고 네, 지산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네. 무조건 화는 일단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보는데 네네네. 저 정관이라는 것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이제 무식상 사주의 지장간이 내도 없다라면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선생님 조신 거예요? 와 신기하다. 정말 선생님. 아, 요 사고를 하나 치네. 커피가 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분명히 나가셨을까봐 되게 마음이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좀 안 나가셨네요. 네. 뭐 무슨 말씀하고 계셨죠? 이제 아까- 이게 용신 네. 얘기하는 화가 분명히 뭐 네, 좋게 네. 작용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좋게 좀 작용할 것 같으냐면요. 이분 정말 지장간에도 식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목 식상이라는 건 네. 그 사주에서는 또 생명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서 저 기토가 결국에는 간목이든 이런 어떤 목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이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네네네. 그래서 좀 무대뽀일 것 같지만 저는 기토가 용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의 작용. 그래서 근데 왜 화가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냐면 네. 기토가 굉장히 좀 약하긴 한데 저 화가 있어야 어떻게든 저게 이제 뭐 버티고 갈 거라고 보거든요. 병화가. 그래서 저는 그냥 용신 하나를 놓고 그냥 딱 얘기한다면 저는 무조건 좀 그 기토를 굉장히 그러니까 식상을 끌어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좀 중요한 어떤 건강에 대한 작용도 저기에서 다 좀 이루어질 네.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키워드가 되는. 예. 네. 그래서 저는 기토. 네. 네. 근데 남편분이 이제 공교롭게 간목일주라서 네네. 이것도 굉장히 좀 그러네요. 인연이 깊은 분인 것 같아요. 네. 관을 의미하는 남편분이 또 네, 간목이시고. 간목일주. 예. 네. 뭐 저기 네. 어떻게 뭐 싸우실래요? 아, 예. 저는 사실 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혹시 지금? 아까 기억하세요? 강원쌤 물 뿌리는 거 예, 봤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 때려쳐. 아, 이거 편집할 거야 이거? 잠깐만 사실 야, 이거 편집하면 너 진짜 우롱이다 이제 청자들에 대한. 야 강원쌤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지사 선생님께서 네. 그 무슨- 병화가 네. 중요한 역할을 하나 아, 이 정도 하나 하셨는데 있는데. 갑자기 물 나는 물을 갑자기 뿌리시길래 아, 지금 야, 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여기 있는 막 대본이랑 거 다 젖었어요. 지금 아 이게 레이저 지금 지사 선생님 물이에요 물. 이게 지금 레이저 프린터길래 다행이지 이거 아니었으면 다 번질 뻔했어요 네, 선생님. 네. 야, 나는 저는 지사 선생님 진정한 성격을 내가 오늘 봤네. 선생님 그럼 반론을 봐. 근데 이건 반론이라고 하기에 네. 물까지 사실은- 뿌리셨는데. 네, 용신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 또 네. 키워드가 또 꼭 하나일 수밖에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분은 신금과 유금이 이미 월지와 일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것은 어떻게든 그 금으로 네. 일단 제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러려면 이제 금이 힘이 화의 힘이 네. 금이 아니라 화의 힘으로 네, 제지해야 되는 제재를 보는데 해야- 예. 네. 근데 이게 화의 힘이 약하면 네. 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네. 네. 다행히 화 재성이 굉장히 이제 철주를 내리고 네, 있어요. 네, 그 명확하게. 시주에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주의 병화를 활용해야 된다. 네. 병화를 이제 가지고 쓰는 삶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네. 겁니다. 네. 아 반론이셨나요? 네. 아니 그 반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그 목이 존재를 해야지만 저 병화도 또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이 이제 목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의미. 그래서 이제 결국 이사주에서는 정말 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목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저 기토에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토가 정말 이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용을 하는. 그리고 실제로 예. 간목 남편을 끌고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식도 이게 네. 어쨌든 식상이기 때문에 남편 자리가 있어야 그 자식들도 같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형국이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구조의 사주는 식상이 정말 없네. 그래서 자식이 귀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기토의 모든 좀 뭔가 키워드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기토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 기토가 저는 용신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약간 겁니다. 쓰리 쿠션 느낌이긴 하네요. 네. 네. 어쨌건 화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같은 말씀을 하셨고 네. 어떻게 이제 예. 어떻게 화를 튼튼하게 할 것이냐. 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목이 들어오면 네. 그 식신, 상관, 생재 형태가 이루어지니까 네. 이분이 40대 이전에 자기가 이제 그냥 자식을 기르고 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자식이라는 식상의 존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일단 뭐든 포커스가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면서 자식이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운도 이제 뭐 갑진대운 쪽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네. 내가 이제 진짜 식상을 쓰고 싶은 거죠. 네네. 내가 뭘 이렇게 할 수 네네.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0대가 이분 한 개인으로 놓고 보면 네. 굉장히 좋은 대운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갑진 대운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도 네. 예. 그래서 당연한 고민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질문 뭐 기토타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기토타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본인이 식상을 네. 무식상인데 식상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은연중에 그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두 분 선생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네. 좀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뭐 계획을 근데 세우는 게 뭐 이분은 이제 목 식상이 부족한 거고 뭐 식상도 뭐 어떤 사람은 금 식상일 수도 있고 네네. 화 식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모기 식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일단 많이 만나는 게 좋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그게 식상이니까 늘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밥 먹는 거. 네. 근데 대신 이 경우는 저는 밥 먹는 거 자체를요. 네. 자기가 직접 해주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식탁을 차려주는 거. 네네. 내가 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뭔가 해주는 거.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뭐 종로나 이런 데 가면 네. 무료급식 같은 거 해주잖아요. 혹시 뭐 거기 미국이나 해외에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런 식의 사회기여가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식상인데 또 재성을 좋은 곳에 예, 사람들하고 또 많이 만나고 또 내가 베풀고. 네네. 그러니까 목은 또 어질게 베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한테 저 사연 중에 키워드가 좀 있었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뭐 지기 싫어하고 막 네네. 이런 게 보면 약간 좀 인정머리 없다 그럴까. 예. 좀 그런 모습이 이제 목이 부재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의미고 그런 목이 부재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형들은 자식이 생기면 인정머리가 저절로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이 많이 이제 북돋아지고 그리고 네. 이제 남편이 간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분이 좀 인정이 많을 것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서 사회기여 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람 많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뭐 음식 해주거나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베푸는 쪽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없고요. 뭐 동의하지 않고요. 네. 이제 디폴트네요. 네, 서로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건 디폴트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수경 그냥 싸운 거 다 그냥 내보냈으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청자를 우롱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저도 이렇게 이제 이분 명식에 있어서의 식상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만약 식상이 원고가 안에 있었으면 이런저런 의문과 고문조차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재성이 좋은 점은 식상이 굳이 동반 안 되더라도 이 재와 가는 독자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로요. 왜냐 어른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재성의 활동을 재물 활동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뭐 저기 그 지선생도 말씀했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 또한 재성의 일이거든요. 이런 어쩌면 뭐 돈을 버는 일은 그 다음이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국이 바로 페이스북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는 돈을 1원도 못 버는 것 같지만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재성이 없어도 생재는 가능하다. 식상이 없어도 재성의 독자성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물론 좀 힘들겠죠.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런 쪽의 어떤 하나의 좀 출구 전략을 하나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역 공부를 몇 년 좀 깊이 하신 것 같으니까 두 분 선생님 조언을 또 참고 삼으셔서 조금 더 이제 미래를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네, 이렇게 간단히 용심만 잡아보려고 했는데 또 새로운 어떤 임상의 공부가 된 것 같아서 좋네요. 마지막으로 임신일주 의 상대를 마음에 품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팁을 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깨셨나요? 같은 일주라도 뭐 사주 구성상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먹힌다. 근데 요거는 절대 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죠. 뭐부터 가나요? 남자 여자? 뭐 남성부터 가시죠. 갑자기 눈을 감아버리시네. 그러니까 남자부터 간다는 무슨 뜻이야? 남자 임신일주를 눈을 감아. 남자 임신일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남자 임신일주가 사실 좀 변덕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음 맞추기가 되게 정말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신일주 남자들이 공략이 진짜 만만치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공약하지 공략하지 말라는- 않는 쪽으로. 그래서 안 됐어. 점점 남자는 없어지고 아니, 있어. 요즘에 지선 선생 이거 할 때마다 뭔가 되게 네. 한 말씀 해주실 것처럼 막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네. 공약 안 하시는 걸로. 이게 싸우면서 닮는다고 강원생이 싸우면서 이렇게 닮아지고 그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웬일이지? 그리고 이제 강원생이 또 지난 생이 또 닮았고. 그래. 네. 이제 사실 임신일주 남자들은 저 까탈이 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자기의 판단에 대한 또 신뢰가 네.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영향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적 성향이 네, 강하다고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또 임신일주들은 또 그 관심이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네, 네. 쫓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임신일주 남자 공략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안을 공략해라. 네. 현안. 아 지금. 지금 지금.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아 이게 변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걸 5년 뒤 10년 뒤에 보지 마라. 네. 이렇게 어. 훌륭한 팁을. 네. 네. 지금 저 사람이 어디에 제일 열광하고 있는가, 네. 관심을 갖고 있는가, 네. 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면 된다. 네. 아. 시선이 하고 중요하구나. 그리고 더 많이 할 필요도 없다. 네. 그럼 더 싫어할 거니까. 네. 아. 나보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도 있나요?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일간 뉴스는 아니고 한 주간지 정도. 아, 네. 월간지. 임신일주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뭐 그게 맞던 틀리던 자기 주도성이 좀 강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 현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아. 네네. 그러면 이제 삐지는 거예요. 아,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건 내 관심사였는데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대화가 단절이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자기 부하나 자기 후배를 데리고 나갔는데 네. 얘가 나 때문에 골프 머리 얹었잖아. 네. 머리 올렸지. 네. 머리 이런 이제 이런 내 덕. 맞아. 내 덕. 내 덕.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이렇게 그 주도로 네. 뭔가 새로운 세계로 사람을 인도했다라는 것에 대한 좀 네. 뿌듯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짓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여성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본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말 네, 설명이 네, 잘 안 되는데 네, 네. 제가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골프 머리를 올린다거나 네, 네, 뭐 네. 이런 거 이런 거를 해도 먹히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자랑거리가. 약간 입덕 같은 느낌. 네, 나 이런 거 한번 그러니까 해봤는데 안 해봤다 그러는 거야. 그렇죠. 너가 나의 첫 경험이라고 도움 되나?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 그래요? 개소리라고 너무 나가는데 그럴 것 같네. 그런가요? I have ever. 네? 갑자기. 네, 그만하시고요. 여성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게 나왔네요. 네. 네. 그 여성은 아무래도 뭐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네. 이제 무토가 있잖아요. 네. 중요한 건. 네, 지적 안 하네.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안에 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큰 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무토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일주 여성분들은 좀 오히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항상 더 멋져 보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이거 어떻게 공략해요? 그래서 원래 사귀면서 항상 다른 남자를 소개시키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래서 임신일주 여성분들이 남편 복이 없다라고 자꾸 어디 이렇게 설로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저번에도 막 나와 있었어.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런 세상 있잖아요. 정관을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편관을 좋아하는 뭐 이런 이제 의미 때문에 자꾸 이제 그거를 좀 폄하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네. 저는 별 문제 없다라고 보긴 하는데 심지어 그 남편을 죄로 보는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원래 관이 없으면 죄를 이제 남편으로 네. 이제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좀 이 남자 자체가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좀 뭔가 그럴 듯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 포커스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 여성분에게 임신일주 여성분에게 너무 집중하는 애처가형보다는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되게 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되게 좀 인기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의 사람으로 자꾸 이제 그러니까 뭐 무대가 있으면 가서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어떤 프라이드를 좀 줘야지만 임신일주들이 좀 설득이 될 것 근데 같아요. 한 사람만 공략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주변을 다 공략해야 되는. 좀 잘나야 되네 기본적으로.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범위를 굉장히 넓게 설정하고 조여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해보신 것 같은데. 예, 저 사람이 요럴 거야 하고 했다가는 바로 깔기 쉬워. 그러니까 좀 이 경계를 좀 넓게 만들어 놓고 요쪽으로 들어가보고 들어갈 때가 있으면 좀 더 들어가고 또 요쪽 한번 찔러봐서 딴딴하면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이걸 멈추고. 이 수기 PD님이 임신일주다 그러면 이 사람을 다이렉트로 공략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라자명 팀을 좀 그래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뭐 이렇게 좀 아우르는 듯한 느낌으로 그물을 넓게 펼쳐라. 그물을 그 주위 사람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관심 가지는 인정받고 것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저 사람 좀 주변에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이제 점점 이제 포망을 좁혀나가는. 그게 자기 주변에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나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충족되는 자신감. 그게 포인트네요. 포망을 좀 넓게 해. 제가 좀 뭐 그런 걸로 좀 재미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무토일주 분들의 남성이 임수일주 공략을 제가 볼 땐 되게 잘할 거예요. 뭐라고요? 무토일주가 임수일주. 무토일주가 좀 스케일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이렉트로 막 몰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 난 너만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근데 그 바람둥이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주변에 뭐 남자든 옆에든 지인이든 주변으로부터 먼저 인정받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결혼한 사람으로서 막 이러고 공략법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요? 어쨌건 화이팅 하시고요. 네. 4회에 걸쳐 임신일주 편 진행해 보았습니다. 임신일주 시간 사연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예고드렸듯이 신사일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연이 도착했을지 긴장이 되는데요. 잘 준비해서 신사일주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